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남편을 급성 심장마비로 잃고 2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던 63살 미망인이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64살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가 그의 코트에서 떨어진 보험 서류를 보고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이 죽기 전날 친구에게 부탁한 약속 때문이었다는 가슴 뭉클한 뒤늦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숙이에요. 올해 63살이에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회사 가려고 준비했어요.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제가 커피를 타줬어요. 남편이 고맙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요.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움켜쥐면서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남편을 실었어요. 저도 같이 탔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들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1시간 후에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3일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남편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라고 했어요. 상철이가 늘 당신 이야기를 자랑했다고 했어요. 상철은 제 남편 이름이에요. 그 말에 또 울음이 터졌어요. 남자는 조용히 위로해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정혜준이라는 분이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래요.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 친구 얘기를 많이 안 해서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남편을 보냈어요. 화장을 했어요. 납골당에 모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이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매일 울었어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잠도 안 왔어요. 밤에 자꾸 깼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42이고 작은아들은 40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손주도 있어요. 아들들이 자주 왔어요. 엄마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남자.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혜준 씨였어요. 장례식 때 봤던 그분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혜준 씨가 당황했어요. 괜찮으시다면서요. 아니라고 했어요. 외롭다고 했어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혜준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어도 된다고 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혜준 씨는 옆에 앉아서 기다려줬어요. 울음이 그치고 나서요. 혜준 씨가 물었어요. 밥은 먹었냐고요. 안 먹었다고 했어요. 식욕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건강해야 한다고요. 아들들이 걱정한다고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힘들다고요. 혜준 씨가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갔어요. 뭐 하시냐고 물었어요. 국 끓이겠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요. 하지만 혜준 씨는 이미 냉장고를 열고 있었어요.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도 했어요. 20분쯤 지나서요. 상을 차려줬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어요. 다 먹었어요. 혜준 씨가 설거지까지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친구 부인이니까요. 당연한 거라고요. 혜준 씨가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조금 덜 외로웠어요. 다음 달에도 혜준 씨가 왔어요. 역시 안부를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요. 조금 나아졌다고 했어요. 다행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밥을 해줬어요. 김치찌개였어요. 맛있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이야기도 나눴어요. 남편 얘기를요. 대학 때 어땠는지요. 혜준 씨가 말해줬어요. 상철이가 정말 성실했다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친구들한테도 잘했다고요. 듣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혜준 씨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슬픈 얘기를 해서요.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얘기라고요. 남편을 더 알게 돼서 좋다고요. 그 후로 혜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규칙적으로요. 항상 밥을 해줬어요. 같이 먹고 이야기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혜준 씨와 만나는 게요.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이부 조금씩 가까워지다. 6개월이 지났어요. 혜준 씨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어느 날 혜준 씨가 물었어요. 산책 좀 하실래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다고요. 좋다고 했어요. 함께 근처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봄이었거든요. 벚꽃이 피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혜준 씨와 천천히 걸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준 씨 얘기를요. 혜준 씨는 혼자 산대요. 결혼을 안 했대요. 왜 안 했냐고 물었어요. 인연이 없었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 사귀던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헤어졌대요. 그 후로 연애를 안 했대요. 그냥 혼자 살았대요. 외롭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외로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졌다고요. 지금도 외로우냐고 물었어요. 혜준 씨가 저를 봤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요즘은 덜 외롭다고요. 왜냐고 물었어요.
혜준 씨가 웃었어요. 영숙 씨를 만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63살인데요. 1년이 지났어요. 혜준 씨는 이제 2주일에 한 번 왔어요. 더 자주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남편 떠나고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혜준 씨가 말했어요. 영숙 씨,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요? 나 영숙 씨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좋아한다고요. 처음엔 친구 부인으로만 봤는데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요. 마음이 생겼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혜준 씨가 계속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그냥 제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대답 안 해도 된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혜준 씨 고백을요. 솔직히 저도 혜준 씨가 좋았어요. 만날 때마다 설렜거든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한테요. 남편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다른 남자를 좋아하다니요. 그것도 남편 친구를요. 밤새 고민했어요. 3부 비 오는 날의 고백. 며칠 후였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예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왔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그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혜준 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가끔 온다고 했어요. 영숙 씨 요즘 허리 안 좋다고 해서요. 혹시나 해서 왔다고요. 제 허리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잘 모르던 건데요. 감동이었어요. 혜준 씨가 제 등을 부축했어요. 조심스럽게요. 같이 걸었어요. 비가 내렸어요.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혜준 씨가 말했어요. 이제 혼자 아프지 말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한테도 못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바빴어요. 제 아픈 거 잘 몰랐어요. 혼자 참았어요. 하지만 혜준 씨는 알아줬어요. 챙겨줬어요. 고마웠어요. 혜준 씨네 집 근처 카페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번 고백 생각해 봤냐고요. 생각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히 말했어요. 저도 혜준 씨가 좋다고요.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고요. 남편한테요. 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상철이는 이해할 거라고요. 영숙 씨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서두르지 말고요. 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영숙 씨 속도에 맞추겠다고요. 사부 코트에서 떨어진 서류. 석 달이 더 지났어요. 혜준 씨와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연인처럼요. 손도 잡았어요. 포옹도 했어요. 행복했어요. 어느 날 혜준 씨네 집에 갔어요. 처음이었어요.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집 같지 않게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혜준 씨가 직접 요리했어요. 맛있었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준 씨가 화장실에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혜준 씨 코트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종이였어요. 주웠어요. 영수증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보험 서류였어요. 자세히 봤어요. 보험금 청구 서류였어요. 그리고 수익자란에요. 정혜준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나영숙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왜 제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지? 수익자는 왜 혜준 씨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혹시 혜준 씨가요? 제 지병을 알고요. 일부러 접근한 걸까? 보험금을 노리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이 들었어요. 왜 제 동의도 없이 보험을 들었을까? 왜 수익자가 본인일까? 이상했어요. 혜준 씨가 돌아왔어요. 제 표정을 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왜 제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냐고요. 혜준 씨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하라고요. 왜 제 동의도 없이 보험을 들었냐고요. 수익자는 왜 혜준 씨냐고요. 혹시 저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냐고요. 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부 남편의 마지막 부탁. 혜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해야겠다고요. 뭔데요? 상철이한테 약속한 게 있다고요. 남편이요? 네, 상철이가 죽기 전날이래요. 혜준 씨한테 전화했대요. 밤늦게요. 이상했대요. 평소엔 연락 잘 안 하는데요. 전화를 받았대요. 상철이가 말했대요. 혜준아,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내가 만약 없으면요. 영숙이 좀 지켜줘. 무슨 소리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았어. 고맙다, 혜준아. 그게 마지막 통화였대요. 다음 날 상철이가 세상을 떠났대요. 혜준 씨는 충격을 받았대요. 마치 예감한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로 했대요. 영숙 씨를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대요. 처음 뵀을 때요. 너무 슬퍼 보였대요. 혼자 우는 모습이요. 마음이 아팠대요. 그 후로 계속 챙겼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대요. 밥도 해주고 산책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생겼대요. 처음엔 친구 부인으로만 봤는데요. 점점 좋아지게 됐대요. 하지만 걱정됐대요. 영숙 씨 건강이요. 허리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요. 혹시 큰일 나면 어쩌나 싶었대요. 그래서 보험을 들었대요. 본인 돈으로요. 영숙 씨 몰래요.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건요. 나중에 영숙 씨한테 드리려고요. 본인이 먼저 받아서요. 영숙 씨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려고요. 그게 전부였대요. 이용하려던 게 아니래요. 지키려던 거래요. 상철이와의 약속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울었어요. 한참을요. 혜준 씨를 의심한 게요. 너무 미안했어요. 혜준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오해할 만했다고요. 설명을 안 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요. 의심해서요.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육부 남편의 축복.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요즘 잘 안 왔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 친구를 좋아하게 돼서요. 하지만 혜준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부탁한 대로요. 저를 잘 지켜주고 있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을 보내줄게요. 마음속에서요. 하지만 잊진 않을게요. 평생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이제는 혜준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할게요. 축복해줘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제게 말했어요. 영수가 행복해. 혜준이가 너 잘 지켜줄 거야. 나도 편히 갈게. 고마웠어, 영수가. 사랑해. 깨어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평온했어요. 남편이 축복해 준 것 같았어요. 7부 1년 후. 지금은 1년이 더 지났어요. 혜준 씨와 저는 결혼했어요. 조촐하게요. 아들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어요. 모두 축하해 줬어요. 아들들도 처음엔 놀랐지만요. 이해해 줬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요. 혜준 씨가 잘해줄 거라고요. 지금은 함께 살아요. 혜준 씨네 집에서요. 제 집은 임대를 놨어요. 매일 행복해요. 혜준 씨는 정말 잘해줘요. 아침마다 밥을 해줘요. 산책도 같이 가요. 제 허리를 챙겨줘요. 병원도 같이 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옆에 있어요. 감사해요. 남편한테도요. 혜준 씨를 부탁했던 거요. 혜준 씨한테도요. 약속을 지켜준 거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준 거요. 밤에 혜준 씨와 이야기해요. 상철이 얘기를요. 혜준 씨가 말해줘요. 대학 때 추억을요. 웃으면서 들어요.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요. 남편이 보내준 것 같아요. 혜준 씨를요. 저를 지켜달라고요. 사랑해달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남편을 급성 심장마비로 잃고 2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던 63살 미망인이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64살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가 그의 코트에서 떨어진 보험 서류를 보고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이 죽기 전날 친구에게 부탁한 약속 때문이었다는 가슴 뭉클한 뒤늦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진정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